2023년 1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이뇨한 의사를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려스럽게 봅니다. 왜냐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대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뇨한과 히딩크와 김은경입니다. 히딩크 다 아시죠? 아마 국힘당에서 이뇨한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히딩크를 기대하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히딩크가 누굽니까? 2002년 월드컵은 다가오는데 한국 축구는 지리멸렬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제가 스포츠는 많이 취재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 세기 대한민국 축구계에서는 양대 세력이 연세대학교파하고 고려대학교파였습니다. 지금은 연고전이, 고연전이 크게 인기가 죽었지만, 저희 대학 갈 때는 사실 저 연고전 가고 싶어서 연대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또 고대 가고 싶은 사람 친구들은 고연전 보려고 고대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가장 우수한 선수를 끌어당겼고, 또 두 대학교가 실업팀들이 참가한 시합에 가도 거의 우승을 해버리니까 대한민국 축구계는 고대 아니면 연대 두 학교에서 다 국가대표가 다 나옵니다. 이제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고,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때는 그 연고대 인맥들이 축구협회에서 간부로 와 있으니 다 그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되려면은 두 학교랑 어느 식으로 언제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라 그럴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처럼 영남이나 호남이라는 기반을 갖고 있어야 뭐가 기회가 오죠. 충청도 갖고도 안 되고 강원도, 제주도, 이건 의미 없습니다. 서울은, 경기권은 그 많은 인구를 갖고 있지만 영호남처럼 단단한 결속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축구가 제 기억으로는 비쇼 배츠 감독이 와서 많이 바꿔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국가대표 감독을 뽑아서는 연대 고대 스타일로만 하고 그 파벌 싸움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다. 선진 축구를 땡기자 그래서 여러 번 외국 감독을 쓰다가 제 기억으로는 비쇼 배츠 감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과학적으로 이제 선수들을 판단했는데 누구를 그날 주전으로 내세울 것인가. 연대 고대 갔을 때는 딱 베스트 11이 정해져 있어요. 연대 고대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베스트 11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국가대표 자체가 어려웠어요. 비쇼베츠 감독은 그걸 깨고 자기가 봤을 때 윤화동한 사람들 일단 뽑은 다음에 근데 과학적 근거를 내놨죠. 뭐냐. 훈련을 시키면 연대 고대 출신들은 자기네가 베스트 11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스타 의식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은 시합을 앞두고 늘 이제 평소에도 몸무게를 답니다. 선수들. 그래갖고 몸무게 쭉 있죠. 근데 선수들이 건강이 좋으니까 술을 많이 마셔요. 시합 전날 몸 관리를 안 하면 자기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면 몸무게가 불거나 변화가 있죠. 그걸 딱 막기 위해서 시합 전날 체중을 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자 너는 평소에 이 체중이었는데 이게 지나치네. 이게 건강검진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고 배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때부터 시합이 다가오면 몸을 만드는 걸로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한국 축구가 한번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러다가 그 양반이 끝나고 이제 히딩크라고 하는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상당히 비싼 돈을 들여서 모셔왔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온 거죠. 근데 히딩크 감독은 연대 고대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성 선수는 명지대학을 간 걸로 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다 그때 연대 고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출신들이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가지고 그때 히딩크 감독이 요구한 게 있어요.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니까 나를 한국에서 데려가는 건 좋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나한테 정권을 다오고 이거였어요. 즉 선수 선발권부터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 월드컵에서 잘할 사람을 뽑아가죠. 그때 아주 놀라운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축구 갖고 하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중에 안정환 선수가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농구에서는 서장훈 선수가 이제 이쪽 엔터테인먼트에서 히트를 치는데 축구는 안정환이죠. 그 안정환 선수 다음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 그 아들, 그다음에 딸은 테니스를 하죠. 그 아들, 제가 잘 누구, 뭐지? 대발인가? 대발이 아빠요. 이동국 선수. 이동국 선수가 월드컵 앞두고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근데 수비에 참가를 잘 안 해요. 늘 좀 이렇게 어슬렁거립니다. 몇 번 이동국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았지만은 월드컵 때는 배제를 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뽑아놓고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니, 이동국은 차범근, 박주영, 뭐 이렇게 맺는 한국 축구의 이 핵심 인물인데 이동국을 버립니다. 나중에 이동국 선수도 내가 그래서 못 갔다 하고 지금은 아주 대인이 돼 있으니까 턱 인정하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대인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 이동국을 배제시킵니다. 아니 저도 기자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빼고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임무를 주거나 나를 내 글 안 실어주면 화가 나는데 한국 축구의 최고 선수가 월드컵에 못 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나겠어요. 그걸 받아들인 이동국은 정말 대인입니다. 근데 그걸 잘라낸 히딩크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조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축구 시합을 주로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체력을 키우죠. 왕복 달리기. 전 지금도 운동을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왕복 달리기예요. 그건 저는 키가 커서 그런지 달리다 보면 가속도가 붙는데 붙을만 하면 반대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몸이 쏠려갖고 돌면 굉장히 힘들어요. 수영도 하는데 말리지 않고 가만 냅두면은 한 10분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건 하겠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섰다가 가려고 하면 되게 힘이 들어요. 재미도 없고. 왕복 달리기가 섰다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갖고 그 성적에 따라 뽑는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연대 나왔어, 고대 나왔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죠. 무한정으로 뛸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네덜란드 축구는 기본적으로 올 코트 프레싱이 맞나?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에요. 오렌지 축구. 그러니까 체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왕복 달리 실력이 최고지. 어슬렁거리는 거 원치 않죠. 그렇게 선수들을 바꿔나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미래를 보고 지금 잘하는 선수는 스타 플레이 필요 없다. 가장 오래 뛸 수 있는 엄청난 페어리언 가진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계 스포츠계의 문제점이 내가 선배야. 그럼 선배가 군림하죠. 군대처럼 병장이나 상병이 일병 뭐 아무개요 이거 뭐 라면 끓여와 시켰는데 그걸 아주 한국의 문화인데 그걸 깨버리죠. 그래서 너희끼리 이름을 불러라. 서구식으로. 선배님 이러지 말고. 심부름하지 말라. 대등하게 하죠. 사실은 기자들도 저는 월간지 기자를 오래 했는데 하다 보면은 제 후배가 탑을 쓰고 제가 저 밑에 이름도 광고도 못 쓸 때가 있어요. 한 몇 번 반복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그럴수록 그 잘 나가는 후배 기자 보고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거든. 그냥 내가 세월이 오래돼서 봉급도 받으니까 연봉이 좀 많은데 동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어릴 때는 선배들은 더 했고요. 근데 이렇게 귀염받는 후배를 보게 되면 제가 열심히 하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감독한테 이렇게 알랑알랑거려서 잘 있지 않은 시기도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히딩크는 그걸 깨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세계 4강이라는 아직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죠. 자, 이러한 히딩크를 기대하면서 인요한 시를 썼다고 봅니다.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히딩크는 축구계의 당시 최고 엘리트입니다. 감독으로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그때 뭐 결혼하지 않고 흑인 여성하고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맞지 않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어떤 언론도 시비 못 걸었어요. 그건 그의 선택이다 하고 다 용인해 주고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전권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히딩크가 만들어서 시합할 때 계속 졌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 자꾸 써보면서 고르는 단계였기 때문에 히딩크 실력 없다 그랬는데 이게 점점 만들어가니까 달라지니까 하고 따라갔죠. 그리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자, 인요한 씨는 국힘당에 지금 문제가 많죠. 이걸 개선하려고 들어왔는데 제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
차치하고 세계 정치계에서의 실력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의사입니다. 이 히딩크를 기대하고 그를 뽑았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히딩크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는 게 좋은가? 한국외국어대학 로스쿨 교수를 하다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했던 김은경 교수, 지금 잊혀진 인물이죠. 여러 가지 개인사 문제가 나와서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사라졌는데 김은경 교수보다는 낫겠죠. 이 인요한 씨는 기독교 집안이고 의사 집안이고 헌신하는 집안이니까. 그러나 히딩크보다는 그쪽에 가까운, 즉 전권을 지지 못했고 이 분야의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국힘당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 본인은 정권을 달라고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을 받는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뚝심 있게 밀고 나려면은 플랜이 있고 쫙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의사로서 중환자가 왔을 때 딱딱딱딱 검사해서 이거구나 해서 쫙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자들도 현장 갔을 때 막 물어보고 이거구나 하고 이제 감 잡고 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뭐 언제 자료 받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면 그거는 뭐 구경꾼 수준이지 무슨 치료고 무슨 취재가 돼요. 딱딱딱 치고 들어갈 시간 없잖아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써볼 수는 있지만 김은경 씨가 민주당에서 그런 능력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본인은 오히려 개인사 문제가 가족사 문제가 터나서 크게 유탄을 받고 지금 민주당은요 아무것도 김은경 씨가 내놓은 거에서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인요한 씨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 지금 뭐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수 세력은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잘할 거야 뭐가 있겠지 하고 하는데 제가 늘 살아보니까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개코.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개코. 신문사에 있으면서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하겠지. 알긴 뭘 개코. 그들도 자신이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냥 제가 면소리를 할 때도 주필한테 가서 뭐 부르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와서 이거 좀 이런 겁니다 하게 주면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정보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계급이 낮을 때는 이리저리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하지. 뭐 높이 올라가면 전화해서 물어볼 자신도 없어. 누가 갖다 줘야 돼. 갖다 주면 그거 있고 판단이 오히려 좁아져요. 제가 이제 고위 공직자를 지내고 퇴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큰 조직을 달았으니까 잘할 것 같죠.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에. 벌써 공무원 조직에서 필드워크를 안 하고 보고서에 받고 결제하는 자리로 한 5년 지나면요. 현장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도 하는 거는 저는 동아일보 퇴직하는 날까지 중간에는 뭐 그런 관리직도 했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필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드 떠나서 보고받은 거 기자들이 써온 기사만 읽고 게이트키핑만 하면요. 몰라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정식 때 뭐 어느 기관장이 보자해서 듣고 나면 그게 오로지 만족 한쪽 기후 쪽으로 쏟아져 버리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했으니까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필드워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요한 씨는 대한민국 정치를 놓고 필드워크가 없습니다. 그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인요한 의사를 임명하면서 파란 눈의 한국인과 더불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 있게 잘 보죠. 히딩크가 아닌가. 호남에서 3대 순천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호남이나 이쪽에 배제가 됐나요? 오히려 호남이나 이쪽에 더 많은 걸 가져가서 엉망진창인 게 문제이잖아요. 뭐냐? 잼버리 게이트, 정일성 문제. 호남 독재잖아요. 호남이 1980년 광주를 갖고 지금 43년째 팔아먹으면서 자기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었고 지금 호남 쪽에 가보면 그 많은 섬들의 다리가 쫙 놓여졌고 차는 안 다니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호남이 배제가 됐나요? 나는 호남이 배제가 안 되고 호남이 특권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파란 눈의 한국인에 더불어 순천 출신 3대 살았다라고 하니까 또 호남이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호남을 우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국민 통합인가요?
호남 너희 틀린 거 잼버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뭐 오히려 대들어? 그리고 대통령이 전국체장 하러 갔는데 전라남도 도의원들이 자리를 떠? 이런 건방진 세력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특권이 아닌가요? 정일성 공원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강기정 시장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특권 아닌가요? 오만 아닌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버티질 못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호남 시비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게 관성처럼 호남 우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김한길 씨가 인유한을 밀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그 맥락이에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대한민국은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 호남을 껴안는 걸로 가느냐. 호남 말고도 지금 소외된 계층이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쇼베츠 축구 감독하고 히딩크 감독은요, 연대고대 중심으로 된 기존 관념을 타파했습니다. 근데 인유한 씨도 기존 관념,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 아니지, 호남 권력이지. 그걸 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호남 출신이란 것 때문에 호남 통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유한 씨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그래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란 얘기도 안 나오니까 본인도 그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광주 사태 때 현장에 가서 외신 기자들 통역을 해줬다. 뭐 기록을 자료를 보게 되면 저보다 학교로 따지면 2년 더 빠른 사람이니까 비슷한 시기죠. 광주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과연 광주가 하나로만 볼 것이냐. 두 번째, 그거야 통합을 이야기하니까 여당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은 이준석과 유승민을 용인할 것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이라는 것이 국힘당에서 계속 NT 의견을 내고 있고 미를 휘젓고 있는 유승민, 이준석을 포용하는 걸로만 갑니까? 그게 통합인가요? 그럼 죽도 밥도 안 하자는 거지. 다 때려놓고 휘저으면 아니 내가 밥을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재료 비쇼베츠나 히딩크처럼 자기가 보기에 능력 있는 선수들을 모아갖고 팀을 만들어서 이겨야 되는데 너도 들어오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그게 뭐야. 그렇게 해서 맛있는 맛을 만든다면 탁월하지만 되겠냐 이거죠. 어때 유승민과 이준석이 점점 공간을 넓히는 게 그게 통합인가요? 김은경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 비명계의 공간을 넓히라 그랬는데 그 넓히라는 거를 이재명계가 받아줬던가요? 그리고 이재명계는 지금 재명계는 이낙연계, 비명계가 지금 뭐 징계는 안 한다고 쪼고 같지만 비명계는 숨도 못 쉴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가 있는 거는 이건 뭘로 봐야 되나? 좋습니다. 자, 어떻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유승민, 이준석 공간을 만드느냐. 제가 이준석을 김이박 홍한 그래서 통합하라는 얘기는 몇 차례 했어요. 대통령 하려면. 근데 통합하라 그래서 그런 세력을 높은 자리 주고 중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버려야지. 저는 이준석을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너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야권 성향에 관한 언론에 가서 기자했으면 잘했겠다. 그 친구는 늘 비판만 하더만요. 그게 정치인 줄 알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사람을 끌어모아서 막 이렇게 머징시켜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른 말은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정도로 통합할 수 있는 대상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떠들면은 바른 말이니까 기사는 돼.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불려갔죠. 비서실장 한 사람들이 똑똑하긴 한데 개혁을 할 수 있던가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급은 굉장히 높지만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다소곳합니다. 유승민도 바른 말은 하지만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중용을 하는 식으로 언론이 몰고 가고 거기서 이뉴한 씨가 답하는 거는 그것도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건 아니요. 그것만이 통합이 아니요 그래야지. 저는 이뉴한 씨가 지금 뭐 어떻게 일은 저질러졌어요. 이뉴한 씨를 했고 그게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뇨한 씨가 지금 할 건 뭐냐? 일단 다양성을 보장하겠다. 다양성. 이준석이 나와. 유승민이 떠들어. 호남도 떠들어. 다양성을 보장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뽑을 것이냐. 비쇼베츠 이전에 감독들은 연대고대만 뽑았잖아. 근데 비쇼베츠하고 히딩크는 연대고대 없어. 미래를 보고 체력 좋은 놈 뽑겠다. 이뇨한 씨가 보장할 거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국힘당 힘쓰는 세력이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영남 세력이잖아요. 영남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뭐기 때문에 이거 없어. 원칙을 딱 발표하고 다양성만 보장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 혁신위원장 하는 동안은 정권을 줬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따라 자기가 뽑는 거야.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이었어요.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아시아에서 완전히 제왕권이죠. 유럽 축구랑 붙어도 유럽에서 한 20, 30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건 된 거는 비쇼베츠 히딩크처럼 전권을 가진 축구 전문가가 와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클린스만도 와 있는데 아직은 버벅거리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좋아질 것 같아요. 베트남도 한국에 누구야? 박항서 감독의 감독부터 점프가 됐죠. 다 전문가들이 고친 겁니다. 환자가 왔으면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쳐야죠. 대한민국 언론이 개판된 것도 저는 오마이뉴스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그게 뜨는 걸 보게 되면 참 그래요. 아무나 기자할 수 있으면은 그럼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왜 키웁니까? 민간요법을 많이 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낫다고, 시험 본 사람들이 낫다고 전문가를 찾는 거잖아요. 법률 문제도 변호사를 물론 악독한 변호사, 못되는 의사, 돈만 밝히는 기자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는 수필식으로 쓰다 보니까 눈물 뿌리는 좌파에게 어필하기 좋은 기사만 퍼지면서 한국 사회가 개판이 됐잖아요. 이뇨한 씨 의사로서는 잘할 겁니다. 근데 정치의 전문가냐라는 문제. 그게 저는 첫째 문제다. 두 번째, 통합을 얘기하니까 호남만 뜨고 유승민, 이준석만 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시려면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그 다양성 속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뭐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서 그거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호남 중심, 이준석 중심, 유승민 중심으로 국힘당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해서는 국힘당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영남 세력, 윤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붙어먹고 왔던 세력들은 날려라. 능력 있는 사람만 잡아라. 이게 돼야 될 겁니다. 김은경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히딩크, 비쇼베츠의 성공을 하려면 대한민국 축구는 한 세계 20권 가 있죠. 16강까지는 가 있죠. 16강. 조금 더 하면 10강까지 우리 국가 수준 G10 정도로 갈 겁니다. 경제도 가 있고 군도 가 있고 뭐가 못 가 있어요. 정치가 못 가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거는 외국인 사람을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외국에 그러니까 파란 눈이고 하니까 상당히 신성하고 재밌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문제. 이뇨한 씨도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쭉 살다 보니까 어울리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본질을 깰 만한 전문성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오늘의 제목, 히딩크와 이뇨한과 김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